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4월 봄의 화사함과 따뜻함이 늘 깃들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국방부 기밀문서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에 그 답에 꽤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단독 취재가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뒷받침합니다. 세계를 뒤집어 놓은 국방부 기밀 문건 유출 범인은 총을 열렬히 사랑하는 군사기지에서 일하는 아이디가 OG라는 젊은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그가 리더 역할을 했던 소셜미디어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외국인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타입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일본 홋카이도 섬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미사일이 홋카이도 섬에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가 철회했기 때문인데 그만큼 두려움과 혼돈이 있었던 미사일 발사입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낙태약 승인을 취소하라는 텍사스주 판사 판결과 반대되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낙태약을 사용하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결국 이 이슈는 대선 즈음의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빅 이슈가 될 게 분명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선구자 중에 선구자로 존경받던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이 결국 사임하라는 압박까지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대상포진으로 2월부터 의회 출석을 못하자 여러 의원이 사임 압박을 했고 파인스타인은 사임은 하지 않고 대신 법사위원으로 다른 의원을 임시 대체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남자라면 사임 압력은 안 받았을 것이라고 코멘트했습니다. 총기 규제 강화 시위를 한 뒤 제명됐던 테네시주 저스틴 피어슨 하원 의원도 로컬 정치인의 권한에 의해 복귀됐습니다. 이 케이스는 총기 규제에서 미국이 민권운동이 일어난 지 60년의 세월 동안 여전히 인종차별이 있다는 것도 확대된 이슈고 인종차별에 대처하는 방식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제명됐던 2명의 흑인 하원 의원이 보여줍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테네시주 흑인 하원 의원 제명 사건에 대한 코멘트를 지금까지 피해왔습니다. 더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내일 바로 현장인 내슈빌에서 공화당 단합대회에 트럼프를 포함한 지도부가 참석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꽃은 미국의 국화인 장미가 아닌 다른 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 미국 언론의 탑뉴스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제 결국은 연방대법원의 그 낙태약 항소법원의 판결이 공통적인 탑뉴스로 가장 많은 매체가 지금 방송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는데 그러나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한국, 영국, 프랑스, 이집트, 이스라엘,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든 나라를 뒤흔들었었던 국방부의 기밀 문서 유출입니다. 그런데 이 기밀 문서 유출에 대해서는 지금 워싱턴 포스트만 아주 심층 보도를 해서 해외 언론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워싱턴 포스트를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탑뉴스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단독 취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아일랜드에 있고 곧 이제 날이 밝고 하면은 아일랜드 국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의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 동안에도 계속 이 뉴스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기자들도.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답이 가까운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워싱턴 포스트의 이제 보도를 브리핑을 받았고 그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취재하게 된 데는 그 전에 아주 작은 좀 독립적인 조사를 하는 매체가 어느 정도 딱 운을 뗐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이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확신을 하겠습니까? 주변의 이 전문가들이 전부 그렇게 판단을 내렸고 뭐 워싱턴 포스트도 뭐 미국 정부 관계자들하고도 확인을 했을 테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답에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상보다 굉장히 빨리 누군가가 유출을 했는가, 왜 유출을 했는가는 드러날 것 같습니다. 보통 이게 뭐 가디언 같은 경우는 125만 명이라고 하고 그 밖에 다른 매체들은 170만 명 정도가 미국 이 같은 기밀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로 봅니다. 계약자도 있고 민간인도 있고 하니까는요. 뭐 CIA, 국방부, 국가정보국 이런 곳의 정직원 이외에도 그래서 이제 정말 오래 걸리고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했는데 의외로 빨리 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저도 맨 앞에 전해드리는 이것은 세계를 뒤흔들었던 이슈이기도 하지만 자녀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는 장소가 다릅니다. 노는 방법이 다릅니다. 지금의 젊은이는 더군다나 이것도 팬데믹과 연관이 돼서 실제로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상도 많은 그 기성세대들은 뭐 유튜브, 페이스북, 뭐 트위터 이 정도까지는 전부 알고 계시지만 듣도 보지도 못했던 스몰 그룹 이건 이제 마치 케이팝 그런 그 가수들이 뭐 텔레비전에 안 나와도 된다? 나만 쫓아다니는 몇몇 소수 그룹만 있어도 스트리밍 서비스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에서 젊은이들이 10대 게이머들, 게임에 아주 중독된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어린이들이라든가 그렇게 놀고 있는데 그 어린이들이 게임에 관해서 얘기하고 농담하고 조크하고 하는 사이트에서 조금 그 10대 어린이들보다 나이가 많은 성인이 들어가서 이 같은 내용을 뿌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무런 기본도 없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이래 하고 적어도 디스코드라는 그런 그 네트워크에서 이 지금 군 기지에서 일했다고 하는 이 청년이 이런 것을 지난해부터 계속 뿌려왔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4월 6일에 처음 알았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일상생활과도 연관이 된다 하는 뜻에서 보도를 해드리겠는데요. 아무튼 이 기밀 문건 유출의 범인은 카리스마가 있고 총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런 젊은이로 군 기지에서 일했다고 하는데 디스코드라는 곳에서 멤버가 한 24명, 25명 정도 된답니다. 전부 이 OG라고 그 아이디를 OG라고 쓰고 있는데 이 OG라는 미군 기지에서 일한다는 이 청년을 너무 좋아합니다. 어린이들이. 그래서 어느 주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워싱턴 포스트 기자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그리고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18살 미만이었기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그 어린이들 멤버들과 인터뷰할 때도 부모의 허락을 받았어야지 됐고 목소리도 안 하고 얼굴 처리도 흐릿하게 처리를 해줬고 하는데 이 OG라는 젊은이가 왜 그 총기를 사랑하느냐 또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지적도 하는 매체도 있습니다. 그러냐면 사격장에서 총을 막 쏘는데 총을 쏘기 전에 막 그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막 하고 나서 타겟을 향해서 총을 쏜답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젊은이가 그 디스코드라는 그 서버에서 그 안에서 그 어떤 클럽이죠 일종의 실제로 얼굴을 보고 만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린이들이 막 힘들고 막 이럴 때는 팬데믹 때 힘들고 할 때는 위로를 해주고 어른처럼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부터 이런 걸 쫙 그 뿌렸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취재를 한 내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그 이제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한 어린이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린이들이에요. 아직 10대니까. 어린이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연방수사국이 저희에게 어제 밤까지는 접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느 주에서 일한 것까지도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겠다. 연방수사국은 지금까지 본인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고 워싱턴 포스트 기자에게도 말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 인주를 알고는 이 어린이들이 너무 슬퍼서 울고 잡히면 어떡하나 했다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남자고 뭐 거의 남자고 보이
남자도 그냥 뭐 청년도 아니고 보이가 많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럽, 아시아 이게 이제 그 온라인 상에서의 특징이잖아요. 친구들을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 친구들이나 다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디스코드. 특히 이제 게임에 집중하는 이런 청년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얘기하기를 오우지라는 이 남자는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훈련도 잘 됐고 강하고 아주 무장도 하고 막 총 쏘고 막 이런 것도 보여주니까 좀 나이 있는 그 디스코드라는 그룹의 리더였는데 본인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제 뭐 정부의 기밀을 안다, 꼭 뭐 과시한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것도 있지만 이 어린이들은 이 사람이 우리가 힘들고 우리에게 어떤 멘토 비슷하게 역할을 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면서 막 그 원본을 뿌렸었을 때 어린이들이 게임을 너무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뭐 미국의 국제 정서가 어떻고 foreign affairs 이러면 관심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주지 않았죠. 그런데 아마 이 어린이들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OG라는 본인들보다 나이가 많은 이 약간의 어른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도 조금 알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고 어린이들이 가족과 같았답니다. 그 그룹에선 전부. 그래서 알아야지 되고 또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미국에서 어디서 총격 사건이 일어날 때 버팔로에서 그 슈퍼마켓에서 탑이었죠 이름이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10명이 숨지는 것도 사실은 그런 총격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법 집행기관은 알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내버려뒀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사람이 숨지면 자신들의 기금이 늘어나니까 이걸 막아라 하면서 그런 정도로 아주 그 부패한 것도 있다고 하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어느 정도는 어린이들에게 알아야지 된다 하면서 원본을 올리니까 그 서류가 쫙 적혀 있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걸 조금 더 진짜처럼 보이면서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고 손으로 막 쓴 것도 있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no phone이라는 NOFORN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니까 감이 오네요. 그 외국인은 안 된다 하는 이 너무너무 중요한 정보여서 외국인들에게는 절대로 이게 접근돼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거는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뭐 어느 때는 뭐 하루에 1시간씩 계속 어린이들을 뭐 교육시키기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함께 모여서 영화도 보고 미국의 비밀 작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자신의 그 지식 같은 것을 어린이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이 어린이들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로 인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이제 이 오지라는 사람의 마음에 있었다고 그 같은 멤버의 어린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들은 대체적으로 아주 스마트하기 때문에 오지가 우리에게 가족처럼 알고 가족처럼 생각하고 챙기고 주는 이 같은 정보를 밖으로 빼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지도 사고로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흘린 게 아니라 이걸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내부 고발자는 아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쯤 되면은 제일 첫날 뭐 사진 나온 것이 사냥 잡지 위에 이제 이 서류가 올려져 있었고 서류가 반쯤 구겨져서 그랬기 때문에 급한 곳에서 가지고 나와서 안전한 곳에서 찍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주변에 막 잡동사니 같은 것들도 많이 있었고 아무튼 OG라는 이 아이디와 어린이들은 4년 전에 만났답니다. 이제 다른 서버, 유튜브에서 뭐 총기 관련 이런 것 하는 곳에서 뭐 악세이드라는 곳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만났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조용한 곳으로 우리끼리 따로 모일까 해서 스몰 그룹을 만든 게 이게 이제 그 디스코드고 또 다른 스몰 그룹이 Thug Shaker Central이라고 이건 사실은 흑인을 비하할 때도 많이 쓰이잖아. 막 떨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종차별주의적인 성격이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또 다른 그룹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여기서도 만나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또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한 어린이들은 우리가 뭐 꼭 그렇게 의도적으로 인종차별적이었다고 하기보다는 약간 뭐 유머 감각으로 했어요. 이런 얘기도 하고 지난해 특히 말부터는 날마다
포스팅도 하고 열심히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그걸 해석을 해서 써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나는 뭐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도 있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요. 위성 이미지 이런 거 그리고 더 확실하게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에 대한 차트 같은 것도 아이들에게 보여줬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미국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잠재적인 그 궤적 같은 거, 궤도 같은 것들도 보여줬고요. 지난번에 중국 스파이 사건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미국 정찰기가 어떻게 그 풍선에 접근을 해서 쫙 눈높이에서 이것을 사진을 찍었는가 이런 것들도 어린이들에게 다 보여줬답니다. 그랬는데 이제 오지의 생각은 뭐 미국 정부에 뭐 불만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왜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법 집행관들도 알면서 그러느냐. 이건 이제 오지의 생각과 판단과 해설이겠지만 아무튼 그랬다고 하면서 그리고 특히 너무 시민들의 생활을 들여다본다. 그 정부에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정부가 공포스러운 사실들은 숨기고 있다. 이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 탑이라는 뉴욕의 그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일어났었던 총격 사건. 완전히 희생자가 전부 흑인이잖아요.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이런 걸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해서 우리 멤버들은 다른 곳에 퍼뜨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퍼뜨려졌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보는 텔레그램에도, 4chan에도, 트위터에도 결국은 그럼 다 유럽, 아시아, 다른 나라에 다 퍼졌다는 곳으로 되고 오고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한 이 어린이들은 우리는 가족을 잃은 것과 같다. 이로 인해서 뭐 우정이 단절됐고 우리는 잠 못 이룬다. 그리고 연방수사국이 수사를 시작하고도 며칠 동안 이 오지와 어린이들이 연락을 했답니다. 이제 또 다른 것을 개설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거 지워버리자 해서 하나의 서버는 지워버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까지 내가 줬었던 자료를 프린트아웃 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다 없애버려라. 이런 그 얘기까지 했다는 여기까지가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받아서 전하고 있는 다른 언론 가운데 가디언은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지금 뭐 미군인지 계약자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어린이들은 어떤 주에서 어떤 주의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줄 안다. 미군 기지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정부는 지금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가디언은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긴밀 접근을 하는 사람들 신원조회를 다 통과할 수 있는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 계약자 등등. 지난번에 2013년도에 에드워드 스노우든도 지금은 러시아 시민이 됐지만 그 사람도 정식 국가안보국의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뭐 CIA하고는 관련 없는 사람이고요. 국가정보국의 계약직이었잖아요. 이런 계약직 사람들. 제가 그리고 보니까 그제인가 말씀드린 것 같네요. 9.12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그때 정보국 간에 어떠한 정보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막지 못했다 하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이제 이렇게 교류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또 더 젊어지고 어떤 그 젊은이들과 오래 뭐 이런 정보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과는 여러 가지 다른 게 많잖아요. 이런 온라인이 확대되기 전부터 정보기관에서 일한 사람과 온라인과 같이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거의 자란 사람들과는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가 충동이나 그런 규율 같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조금 허술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젊은이도 세계에 이렇게 알려지리라고 오지라는 사람도 의도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미국이 도청을 그 정도로 잘하면서 모사드도 뚫고 러시아 국방부도 뚫고 뭐 한국도 뭐 결국 도청한 것 아닙니까?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다 알았으니까 미국이 도청하는 거. 미국의 도청 기술이 너무 좋기 때문에 도청 기술을 다른 나라에서 뚫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도 도청 기술이 있으면 해야지 된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북한을 위성으로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게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현재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모사드까지 뚫고 모사드의 최고 지도자의 전화폰을 뚫어서 다 듣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런 군 기지에서 일하는 이런 한 사람의 이 같은 행위는 막을 수 없구나. 이건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지 되죠? 아마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아일랜드 그쪽에서 시간이 되면은 이제 그 얘기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은 그 뭐 가까워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볼 때 이게 아주 뭐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나는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불과 며칠 전에 국방장관이 한 얘기와는 반대입니다.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은 이 국방부의 합동참모본부에서 쫙 그 뭐 CIA 국가정보국 등의 정보를 취합해서 만든 이 보고서가 유출됐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로 파악한다. 국방장관은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은 그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렇게 노는구나. 부모의 손이 도저히 미쳐지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디스코드라는 그 클럽 자체가 인바이티드 온리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도 없는, 그들이 무슨 얘기들을 주고받고 노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페이스북과는 다른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것도 그냥 뭐 연방 법원이 어떻고 항소법원이 어떻고 대법원이 어떻고 하면은 뉴스가 재미가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생활 속으로 끌어들일까 하는 쪽으로 뉴스를 항상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났습니다. 이제는 대중 앞에 나와서 한동안 저 사람은 이제 끝날지도 몰라 하면서 뒤로 가려져 있다가 앞으로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내일도 또 이제 전면에 나서는데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뭐 모든 미국 언론의 조금 대체적인 탑 뉴스입니다. 왜 이 이슈는 지난주에도 금요일 밤이었었고 어제도 수요일 밤에 판결이 나오나요? 지난번에는 텍사스주의 보수적인 법원 판사가, 이번에는 루이지아나의 뉴올리언스 제5항소법원이 이제 거기 있으니까요. 판결이 나왔고 낙태약에 관한 건데, 텍사스주 판사는 2000년도에 승인이 돼서 지금까지 23년 동안 써오던 미페프리스톤이라는 그 낙태약을 무효로 해야지 된다. 승인을 쓰지 말아야지 된다라고 판결했고, 항소법원 판사가 3명이잖아요. 3명은 아니다. 그거 써야지 된다. 쓰도록 해라라고 판결을 했는데 3명 가운데 2사람이 조건절을 달았습니다. 2가지인데, 하나는 지금은 이 미페프리스톤이 임신 10주일까지 쓸 수 있는데 이것을 임신 7주일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정도 했었죠. 6주일, 7주일.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우편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 임신 7주일까지만 쓰도록 하면서도 의사를 그 전에 이제 3번이나 방문을 했어야지 되고, 그러면 임신 6주일, 7주일이면 거의 내가 산모가 임산부죠. 산모가 아니라 임산부가 내가 임신을 했는지 알지도 모를 그럴 시기잖아요. 그런데 의사를 3번을 방문을 하고 그 사이에 이 일로, 그리고는 뭐 우편으로도 받지 못한다 하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내린 판결이에요. 지난번에 텍사스의 그 판사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 이번에 항소법원에서도 2명은 까다롭게군, 그 2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머지 1명은 부시 대통령이 지명을 한 그런 판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지금 미국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워싱턴 DC에 또 오바마가 지명한 판사는 이 약을 미페프리스톤을 금지하면은 안 된다라는 판결을 내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하라 하는 것이고, 이건 이제 17개 주에 해당이 되는 거고, 만약에 어젯밤에 항소법원에서 이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면 내일부터는
이 그 약이 사용이 금지될 수도 있는 겁니다. 17개 주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일단 판결을 내렸고 오늘 아침에 당장 대통령은 없지만 백악관의 대변인이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 끝까지 간다. 끝까지 싸운다.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것이고 그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일단 이번에 이 판결도 그렇지만 그럼 앞으로도 여러 가지 약이라든가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그 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판사가 잘 아는 식품의약국의 오랜 임상 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승인한 약의 승인을 뒤집을 수 있단 말이야? 이번에 그 미페프리스톤 같은 경우도 최소 그 4년을 임상 실험을 했었다고 하거든요. 그 내용도 뭐 당연히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너무 복잡해지는데 또 하나는 오늘 그 뉴욕타임스는 이 점을 지적을 하더군요. 낙태약이 미페프리스톤과 이제 또 다른 약을 두 가지를 섞어서 낙태로 하는 게 미국에서 반 이상인데 모든 낙태에 그 반 이상인데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또 금지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렇지 않아도 우편으로 다른 나라에서 많이 약이 오는데 이게 앞으로 결국은 어느 나라 돈 벌어주는 것이냐? 다른 나라 돈 벌어주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배달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 배달하는 사람들은 뭐 제조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처방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딱 여기가 배달을 해라 하는 뭐 메이커든가요? 그런 그 사이트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우편 배달은 하지 못하도록 하면 그러면 카자흐스탄 뭐 이런 데서 막 직접 사람들에게 한다던가 그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처방전도 뒤로 하고 막 그러니까 불법으로 막 하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버는 이런 일까지도 생길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아무튼 워싱턴 주도 그렇고 낙태약을 합법화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낙태에 대해서 합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연방 대법원까지 이 이슈를 가져갈 것이 거의 분명하다.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도 뭐 공화당에서 별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 얘기하지 않는 것은 텍사스주의 스토리였잖아요. 텍사스주의 스토리는 그 스토리 자체는 조금 뒤에 시간이 혹시 나면 말씀을 드리겠고 어제 이제 두 번째 그 공화당에 의해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지 됩니다. 메가폰 잡고 의사당에서 했다는 이유로 매너 없다 쫓겨났었던 저스틴 피어슨 그 하원 의원도 그 쉘비라는 그 카운티의 커미션에 의해서 그게 이제 내슈빌이 아니라 멤피스가 포함된 지역이거든요. 쉘비. 그렇게 해서 다시 어제 이제 의원이 됐거든요. 임시로.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 지도부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말하지 않잖아요. 내일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의 연례 리트릿이 어떻게 하필 이번에는 텍사스주의 내슈빌에서 일어납니다. 내슈빌이 먼저 그 제명됐다가 복원이 된 누구였었죠? 저스틴 존스가 지역구인 곳이고 또 그 내슈빌이 커버넌트 초등학교에서 바로 이런 일이 있게 된 총격 사건이 벌어진 바로 그곳이잖아요. 그 내슈빌에서 공화당의 리트릿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트럼프 전 대통령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가고 많은 공화당 지도부가 갑니다. 그러면 지금 아일랜드를 방문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아일랜드를 방문하는 것은 뭐 평화협정 25주년을 기념하고 앞으로도 계속 미국은 이걸 지원하겠습니다 하는 게 목적인데 거기에 따라간 동행한 기자들이 전부 물어보는 것은 국방부의 기밀 유출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테네시주의 내슈빌이라는 바로 그 현장에서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전 부통령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뭐 뉴햄프셔의 유명한 주지사도 가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안 물어보겠습니까? 물어보겠죠. 누군가 뭐라고는 답을 해야지 될 겁니다. 전국 언론이 거의 일주일 동안을 이 일을 가지고 거의가 아니라 일주일 넘었네요. 이제 일주일하고 하루가 됐는데 이 일로 모든 그 매체가 다 탑뉴스를 시간대마다 했을 때도 공화당 지도부는 뭐 상원이건 하원이건 트럼프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또 젊은이들을 잘 봐야지 됩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저의 느낌으로는 어제 오늘의 느낌으로는 총기 규제 같은 것도 결국은 젊은이들에 의해서 방향이 뭐 바뀐다던가
이 뭐 좀 더 규제가 강화된다던가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역시 젊은이는 정말 그 미래의 그 자산이라니까는요. 그러니까 어제 그 복귀된 그런 그 저스틴 그 피어슨 의원도 테네시의 미래는 우리 같은 젊은이들이 이끌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젊은이들이 지금 미국 전국적으로 총기 규제를 강화하라고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요. 공화당주 그 하원 의원을 민주당 그것도 흑인만 딱 골라서 백인은 내버려두고 제명시킨 그 테네시주의 공화당 하원 의원을 비난하면서 테네시주뿐만이 아니라 뉴저지 심지어 텍사스도 보수적이잖아요. 콜로라도, 미시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안 하고 학교에서도 허락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거리로 나가고 이미 나왔고 더 나오고 점점 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미시건주에서는 행동을 요구하는 학생, 생명을 위하는 행진 해가지고 뭐 영어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커뮤니티들과도 파트너를 이뤄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총기 법안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총기 법안은 범죄가 잘못이지? 사람이 잘못이지? 총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 하면서 총기 소지를 권한을 어떻게 하면 강화하는가? 아니면 선생님이 총기로 무장한다던가 뭐 이런 것이잖아요. 거기에 학생들을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의 정치인들도 지난달에 민주당 주지사가 뭐 비토권을 무시하면서 뭔가 아주 굉장히 그 핸드건을 살 때도 허가가 없어도 된다 뭐 하는 이런 것들을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요즘은 모든 것들이 서로 가서 만나야지만 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든 우리 어디서 뭐 이렇게 합시다 시위합시다 하는 것들이 젊은이들은 더 쉽게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막 퍼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전국 곳곳에서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게 또 대선과 너무 중요하죠. 한 번은 헬스케어가 중요했었던 적이 있었고 지난번 선거 때 그러니까 중간 선거 때 헬스케어 때문에 영킴 의원도 막 그 시스네로스에게 지고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됐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트럼프가 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낙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 낙태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나이 든 사람이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유권자가 젊은 사람이라는 것이겠습니까? 30대 미만일 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 경우는 여자들이 많이 나갔겠죠? 더 남자보다 더 여론조사에 따르면 출구조사에 따라도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헬스케어 그 다음에 낙태 그런데 이번에도 또 젊은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시위에 나가면은 2024년이 내년입니다. 그 전에 또 막 예비선거가 있잖아요. 이제 지금부터 막 기금 모금하고 할 텐데 그럴 경우에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출구조사에 따르면 2020년 30세 미만의 유권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공화당을 지지하는 비율보다 28%가 높았습니다. 그 이유가 낙태와 또 총기 규제도 조금 있었거든요. 투표율도 젊은이들의 투표율이 역사적이었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별로 인기가 없었던 그냥 그럭저럭 했었던 미적지근했었던 바이든을 대통령 만드는데 젊은이들이 그렇게 힘을 모아준 겁니다. 낙태와 총기 이슈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현대사에서 세 번째로 현재 대통령인데 재임도 못되게 하고 떨어뜨려 버린 그게 이제 포드였고 그리고 아버지 부시였고 트럼프였잖아요. 현대에서는. 리차드 닉슨은 뭐 재선됐지만 워러게이트 때문에 1년도 못 돼서 사임하고 만 것이고 그렇게 한 역사를 만든 게 젊은이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위스콘신주에서 아주 진보적인 대법관이 보수적인 그런 공화당의 낙태를 반대하는 그런 그 후보 전에 대법관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치고 이겼잖아요. 여자 낙태 권리를 지지하는 미라키의 판사가. 그것도 젊은이라니까요. 젊은이들이 나가서 그 이슈 때문에 투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낙태약에 대한 합헌이냐 뭐 합헌이 아니라 승인했던 걸 취소해야지 되느냐 말아야지 되느냐 이 이슈는 2024년도에 젊은이들을 굉장히 많이 투표장으로 가게 해서 이게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가 된다면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슈가 요즘엔 다 뭉쳐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마지막 CM 끝나갈 무렵에 읽어서 헤드라인 정도밖에 못 읽었는데 무서운 세상이네요. 왜 얼마 전에 그 유명한 그 테크놀로지에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한 밥 리라는 43살 된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새벽에 칼에 찔려서 숨졌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냥 무작위로 그런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청부살인이랍니다. 청부살인을 시킨 사람도 역시 테크 업계에서 일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야, 지금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것도 맞지만 준비한 뉴스 하겠습니다. 다이언 파인스타인 그 연방 상원 의원은 저는 이분의 뉴스를 전해드릴 때는 한 5년 전부터는 참 서글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포함이 돼 있는데 어제 한마디로 이제 민주당의 젊은 하원 의원들이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인 그렇다고 본인들이 다이언 파인스타인 자리를 가겠다고 선언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다이언 파인스타인은 상원 의원이고 미국 최초의 여성 상원 의원이고 로카나 하원 의원 유명하잖아요. 실리콘밸리 쪽에. 그래서 로카나 하원 의원과 또 다른 의원이 사임해야지 된다. 왜냐하면 2월 달에 그 대상포진으로 그 뒤에 상원에서 수많은 뭐 법안을 57개를 뭐 투표를 못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법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어떠한 그 인준 청문회가 열릴 수 없고 왜냐하면 지금 또 다른 상원의원 한 사람이 아파 있었기 때문에 곧 돌아온다지만 존 페러만이라는 펜실베니아주요. 그러니까 지금 49대 49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51대 49가 아니라 이래서 일을 못하고 있는데도 그냥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으니까 3월 말에 돌아온다고 하고 돌아오지 않고 하니까 차라리 사임하시라 했더니 다이언 파인스타인이 89살입니다. 내가 사임은 하지 않고 대신에 상원 법사위원으로 다른 사람을 임시로 내가 다 회복돼서 나갈 때까지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나이가 많잖아요. 같이 80 넘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도 은퇴한다고 했고 다이언 파인스타인도 은퇴는 한답니다. 그런데 임기는 채운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직원들 이름도 모른다. 스텝 이름도 모르고 뭐를 은퇴한다고 발표를 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은퇴한다고 했다가 또 내가 언제 나 아닌데 하면 옆에서 스텝이 지금 은퇴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고 해야지 되는데도 2024년까지는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낸시 펠로시는 또 하나를 지적을 합니다. 만약에 다이언 파인스타인이 남자였다면 물러나라 마라 이런 말 안 했을 거다. 미국 상원에서 의원이 아프다고 그거 물러나라 이런 말을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남자한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 그렇기도 해요. 말을 듣고 보면 100살이 넘으신 분이 요즘의 100살이라면 기억이 또 뭐 창창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벌써 미래의 100살 지금은 아니네요. 다이언 파인스타인도 89살인데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래도 낸시 펠로시는 이제 같이 나이 든 사람의 입장으로서 또 여자로서 여러 가지를 겪어왔지 않겠어요? 그 험한 정치판에서 남자보다 내가 더 거칠 수밖에 없는 이유. 남자들의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남자 의원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보질 못했어. 그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공직자로서 해왔었던 일들에 대해서 존중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다른 의원도 그렇게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보통 여자가 아프거나 나이가 들면은 남자들이 저 옆으로 치워버리고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아프면 더 존중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다이언 파인스타인이 자리를 물러나면은 뭐 그 아담 시프 그 하원 정보위원장이었던 그 사람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나간다고 하고 뭐 로스앤젤레스 지역 이쪽 지역에서의 어떤 의원들도 나간다고 하고 낸시 펠로시도 아담 시프를 이미 공식 지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들려요.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아니 남자한테는 안 그러고 왜 여자에게만 그래? 이 경우는 그거를 살짝 돌려서 앞으로는 그러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기억력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부족하다면 연방 상원 의원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자도 물러나고 남자도 물러나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자들이 당해온 것에 대해서는 좀 억울하지만 그건 어쩌겠습니까? 또 넓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남자도 안 해야 되고 여자도 안 해야지 된다가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저스틴 피어슨이라는 테네시주에서 다시 이제 공화당에 의해서 총기 규제를 하자 하는 시위를 했다고 쫓겨났다가 복귀된 그 사람이 다시 복귀되고 나서 여러 가지 그 연설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일단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다른 인종 사이에 차이가 있다. 너무너무 달라요. 그 축하 무대도 다르고 무슨 축제하는 것처럼 춤추다가 기도하다가 막 소리도 질렀다가 원래 커뮤니티 오거나이저 출신이니까 그러한 것들이 너무 다르고 예전에도 60년대에도 막 사람들은 막 눕고 맞고 맞으면서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비폭력, I have a dream 이렇게 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스타일도 달라요. 먼저 제명됐다가 복귀된 그 저스틴 존스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 벌써 보여주잖아요. 하얀색 옷 쫙 입고 등장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그리고 예전에는 반격하지 말아라. 비폭력이다. 지금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받으면 받은 만큼 준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구나. 도발적인 부분도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도 저는 그 느껴졌고요. 아무튼 시대가 바뀌니까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도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도 수십 년 방송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과거와 지금 미국이 달라지고 달라지는 것에 어떤 부분은 적응을 해야지 되고 과거의 것이 좋은 것은 지켜나가려고 해야지 될 것 같고 아무튼 굉장히 그 변환기인 것만은 모든 분야에서 분명해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이슈를 간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북한이 그 동해상으로 북한과 동쪽 그 일본 그 사이에 일본이 나중에 처음에는 홋카이도 주민들에게 수백만 명에게 대피하라. 그 이 섬에 떨어질 수도 있다. 섬이나 섬에 가까이에 해서 막 사람들 혼돈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뭐 일본 경제 수역에도 다다르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621마일이었고 평양 인근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입니다. 아마도 고체 연료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지금까지는 거의 액체로 실제로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고체고 그러면 미리 알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고요. 각도를 아주 가파르게 했기 때문에 이게 더 멀리는 안 나가게 한 것이고 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한 오후 4시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이 지금 이미 한미 합동 군사 훈련도 끝났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것 그리고 일본은 얼마나 그게 그 정부에서 대피하라 떨어진다 하니까 사람들이 열차가 중간에 조금 멈췄었대요. 멈췄다가 나중에 금방 수정이 돼서 다시 그 달리기 시작했는데 완전히 패닉이었다. 백악관 뭐 북한 강하게 비난하면서 외교 무대에 돌아오라 하는데 이거 그냥 공허한 말이지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끝났는데도 북한과 한국 사이에서 한라인 가동도 안 되는데 이런 일은 있다. 새로운 방식이다. 고체 연료다. 이거는 점점 심각해진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 왜 그 내용이 싹 지워졌나요? 뭐 지워졌으면 할 수 없죠. 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법원에 갈 때 막 법원 스태프들이 내가 기소되다니 하면서 막 울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법원 스태프들이 또 막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데 울기는 모르러 우리 절대로 울지 않았다. 그리고 또 이 법원에 그런 일들을 에스코트하는 사람들은 전문가잖아요. 프로페셔널인데 프로페셔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정을 표시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느꼈던 감정은 이건 이제 어느 매체가 누구에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말 뭐 거기까지만 말씀드려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굉장히 잘한다. 이런 말을 대부분의 그 매체에서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미국이 아니라 영국 매체를 인용을 해서 전해드렸고요.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오늘도 사실은 뉴스가 무척 많은 날이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제 꼭 전해드려야지 될 뉴스를 먼저 선택을 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 뉴스를 하기 때문에 전해드려야지 될 그런 뉴스보다 전해드리고 싶은 뉴스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전해드리고 싶은데 전해드려야지만 되는 그 뉴스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지 되는 일이 있는데 현명한 사람은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하고 안 그런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잖아요. 저는 후자 쪽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요. 아무튼 그런 뉴스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도 이거는 좀 스몰한 건데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꽃, 사랑한다기보다 제일 인기 있는 꽃 농무부의 발표인데요. 장미가 아니에요. 장미는 이 꽃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튤립이거든요. 왜 튤립인가? 너무 많고 또 모양도 가지가지잖아요. 물론 장미도 엄청 많습니다만 색깔도 많고 그 꽃잎도 장미보다 훨씬 다양하고 무엇보다도 그 가격이 장미보다는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쉬우니까요. 강혜신이었습니다.